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박스권에 있는 거고 여전히 거래량도 부진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를 내일 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내일 밤이기 때문에 아직 이벤트 발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나 드릴 수밖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지금이 그나마 저변동성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평상시에는 S&P 나스닥이 3% 5% 움직였는데 하루에 지금은 하루에 많이 움직여봐야 1% 움직이지 않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3% 5%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클릭을 할 수 있겠냐, 대응을 할 수 있겠냐. 지금 0.7% 1%밖에 안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는 게 좀 그나마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저게 대응이 좀 쉬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상황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포지션을 야금야금 한 숟가락씩 얹으시거나 아니면 뭐 확 사시거나, 지금 상황에서 현금 가지신 분들은 좀 잘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어젯밤에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박스권을 잘 활용해보자.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기존 보유자들은 당연히 홀딩이죠, 그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제 터져 나가기만 하면 많이 갈 겁니다. 위로도 많이 갈 수 있고 아래로도 많이 갈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뭐 어떤 생각을 강요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상방 베팅을 해놨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미국 증시 박스권에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해놨다. 끝까지 개기세요. 끝까지 개겼다가 박스권이 붕괴가 되면은 상방 보시는 분들은 포기하시고, 예를 들어 내가 박스권 안에 지금 하방으로 매집을 해놨다. 그러면은 다시 박스 상방으로 위쪽으로 그 증시가 돌파한 척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하방 포지션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자기들 포지션 다 꽉 잡고 가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저의 생각은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좀 분위기상 그게 더 맞지 않겠냐. 또 그리고 분위기가 아니죠. 사실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보는 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아래쪽으로 보라는 이야기를 뭐 가능하면 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선택의 자유니까요. 뭐 충분히 위쪽으로도 볼 근거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식이 많이 뭐 빠졌다, 뭐 싸다, 뭐 가치 평가를 해봤는데 뭐 이 주식이 싼 거 같아. 그러면 해볼 수도 있죠.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근데 하여튼 뭐 조심하시긴 해야 된다. 하락 추세고 이러니까 아직 극복이 된 게 아니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베팅에 명확한 근거가 좀 없다. 왜냐? 시장의 하락 추세니까요. 그죠? 아직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이평선이라도 뭐 좀 위쪽으로 좀 돌아서야지 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죠? 하여튼 박스권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뭐 기술적인 이야기 뭐 더 자세히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박스권이니까요. 그죠?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뭐 이야기 해드렸고, 거래량 줄어들면 그만큼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이 시세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그죠? 굳이 볼 거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런 거. 일단 분명히 상방으로 좀 제한되고 있죠. 상방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박스권으로 오랫동안 저렇게 기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빅스가 쭈르륵 죽어 내려간다는 거. 근데 이 빅스가 이렇게, 그 빅스가 죽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수가 상승해도 빅스가 죽을 수 있는 거고, 옆으로만 기어도 빅스가 죽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옆으로 기는데 지금 빅스가 죽는단 말입니다. 솔직히 빅스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중장기적인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뭐예요? 빅스가 많이 내려온다는 게 그만큼 어떤 좀 하락 에너지를 좀 많이 충전한다. 아무래도 이게 빅스가 높아버리면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하방 에너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빅스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런 건 중장기적인 하락을 보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저는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야, 지수는 상방을 제한하는데 빅스가 쭉쭉쭉쭉 내려오네. 아이고, 이거 괜찮다. 물론 뭐 저는 25.5라는 자리에서 살짝 뭐 기대를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이 자리 붕괴시킨다고 해도 그다지 뭐 특별히 세상 일이 달라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UVXY 들고 계신 분들은 일찌감치 이거 포기하는 게 맞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긴 할 거예요. 뭐
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그 금요일날 CPI 발표되면 그 뒤에 다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가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아직까지 이 UVXY나 변동성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계속 더 죽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젯밤에 25.5라는 자리를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저항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지력 이야기할 수 없고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베팅할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 뭐 계속 박스권이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구간 안에서 잘 하자. 지금 포지션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3% 5%막 변동성 터졌을 때 그때 돼서 이제 좀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는 먼저 맞아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려봤고, 어젯밤에 왜 증시가 빠졌냐,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금리하고 달러가 올라서 그런 거죠. 금리하고 달러가 올랐다면 당연히 그 긴축 우려가 또 다시 자극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축 우려 관련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 어디 갔지? 어젯밤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요거 한번 좀 볼까 하는데, 이 CPI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대요. 요런 것들 때문에 어젯밤에 이렇게 긴축 우려가 좀 다시 자극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충 보시면은 최근 리서치 기업들이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CPI, 금요일날 발표될 CPI를 상향 조정하고 있대요.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겠죠. 이런 것들이 어젯밤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그랬냐, 물가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거주 비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주거비가 올라갔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고만 있자고요. 그냥 이런 썰이 있구나라고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약간 흔들흔들하거나 고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어젯밤에 하락했으니까 뭐 긴축 우려가 선반영됐다, 이건 아니고요. 그죠? 박스권이 와장창 해야지 이게 뭐 어떤 긴축 우려가 반영이 되는 거지, 박스권인데 무슨 긴축 우려가 반영이 돼요. 그죠? 그런 건 아니죠. 선반영으로 보긴 어렵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있더라, 요즘에 왜 이리 불안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데 이 보시면 국제유가 같은 것도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125달러 혹은 130달러를 향해서 짜불짜불 느리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 죽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너무나 상승에 좋은 그림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뭐 120이 아니죠. 이미 120은 돌파했죠. 뭐 아마 제 생각엔 라운드 넘버를 봐야 될 거예요. 아마 150달러 이런 거를, 최소한 150달러 이런 걸 한번 봐야 이게 그 다음에 뭐 추세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모든 시세는 이 슈팅을 봐야 끝나잖아요. 투매를 보고 오버슈팅을 봐야 하락도 끝나고 상승도 끝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딜 봐서 슈팅입니까? 그죠? 너무나 차분한 거죠. 장대 양봉, 초장대 양봉을 봐야 이런 게 끝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게 해소가 되겠냐 이거죠. 인플레 계속 심각해질 수 있어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여튼 세상 일이 정말 재밌는 게, 언젠가부터 이게 인플레가 지금까지는 진짜 나타날라 해도 안 나타나더니 언젠가부터는 이게 나다리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인플레가 강화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느낀 게, 그 수에즈운하 사고 나갖고 막혔었던 적이 있죠. 대략적으로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 모든 것의 지금 인플레이션의 모든 원흉은 그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나면서 파월 의장이 정신 나간 양적 완화를, 너무나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써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뭐 물론 파월 의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파월 의장은 공급단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중국의 뭐 봉쇄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플레라고 하는데, 그건 좀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솔직히 이거 자기가 돈 푼 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내가 돈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났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위상.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파월 의장의 말은 적당히 걸러들일 필요가 있고, 하여튼간 그 2020년 3월 달에 돈을 겁나게 풀었고, 그 뒤로 뭐 수에즈운하 막히고, 그 뒤로 뭐 국제유가 어쩌고저쩌고 슬슬슬슬 뭐 이러더니
뭐 이제 슬슬 이제 뭐 전쟁이 나기 시작하고, 전쟁이 나더니 이제 뭐 전 세계 어떤 뭐 기후 위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도 지금 가뭄이라 그러죠. 가뭄이 나고 뭐 전 세계 농작물들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뭐 또 어떻게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약간 눈덩이 굴러가듯이 이 약간 연쇄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좀 큰 추세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이제 국제 유가 재고가 발표됐는데 재고가 늘었거든요. 재고 늘어도 120달러 넘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좀 이러한 좀 흐름이 있는 것 같다. 뭐 여기 하나 좀 더 붙이자면은 이 반세계화 운동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덧붙여져서, 반세계화는 언제쯤부터예요? 대략적으로 아마 브렉시트 국민 투표할 때쯤부터일걸요. 그게 아마 2016년인가 아마 그때쯤일걸요. 그때쯤부터 해갖고 탁 브렉시트 국민 투표 됐죠. 예. 국민 투표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반세계화 운동이 또 계속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와중에 트럼프가 딱 당선되면서 불을 끼얹었죠. 그러면서 뭐 미중 무역 분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중 패권 전쟁 이러면서 또 러시아가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이제 어떤 서로 편가르기, 반세계화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 큰 추세가 정말 하여튼 재밌게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움직임들도 결과적으로 극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 되겠죠, 그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아침인데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뭐 흐름 뭐 이런 것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본 거고, 어디까지 했더라? 그죠? 미국 증시 뭐 이런 이야기 했고, 하여튼 그래서 어제 저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 그죠?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어제부로 이제 오늘부로 이제 좀 마음을 좀 정했어요. 금리의 어떤 중장기적인 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한 2, 3거래일 연속으로 3%를 돌파한 짝에서 3%는 이제 지지력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3% 이제 더 이상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3, 4월 달에 너무 움직임이 급격했기 때문에 더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은 여기서 꺾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일단 5월 달에 조정을 잘 보여갖고 지금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3%를 돌파한 착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까지 해서 시장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한 번 더 급등을 시킬 것 같다라는 거. 다시 3월달, 4월달에 봤던 이런 장대 양봉을 한두 개쯤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월봉이거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 금리의 상승이 더 급하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시장이 3% 돌파한 척 하면서 제 생각을 일단 검증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위쪽으로 보겠다라고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죠. 뭐 긴축, 뭐 이런 것들, 그죠? 긴축 그런 거 생각해보면 금리 올라가는 거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달러 이야기 할 건데, 달러 같은 경우도 어제 102달러를 결과적으로 한 오랫동안 돌파한 척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슬슬 102달러를 돌파해서 103달러에 일단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03, 달러 인덱스 103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얘도,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죠. 얘 같은 경우는 달러는 어쨌든 이래저래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달러 같은 경우도 102를 이제 계속 지지하고 있으니까 더 갈 수 있겠구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제 별로 저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건 금리건 간에 움직임이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3월, 4월에 봤던 그 월봉상 그런 장대 양봉들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는 저항이 없어요. 위쪽에 잘 없어요.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꼭 급등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는 움직이면 천천히 달러가 올라가고 천천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금리와 달러가 평소에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비해서 적은 달러와 금리가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면 주식시장은 얼마나 신나게 움직일까요? 그죠? 한번 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금리와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 주식시장에 결코 좋지 않다는 거, 그죠? 뭐 검증된 사실이죠. 요즘은요. 요즘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살펴봤고요. 진짜 미국 증시는 하여튼
이 금요일날 물가지표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박스권으로 갈 모양인가 봐요. 진짜 독한 놈들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할 줄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 있었던 거 거의 다 체크했죠. 뉴스 뭐 한두 개 간단한 게 있다면 뭐 요런 거, 옐런이 중국 관세 인하 뭐 요런 이야기를 하긴 했다는데, 근데 이런 거 해봐야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진 않을 거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신감이 빠졌죠. 요런 모습들. 이것 때문에 과연 오늘 중국 증시가 오를 수 있을지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거 돌파한 착하는지 이 저항에 대한 싸움을 좀 잘 보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 부분 말씀드렸고, 전쟁에도 굳건한 달러 패권 뭐 언제까지 계속되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달러 패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달러 패권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뭐 뻔한 이야기라 하여튼 뭐 이런 게 보여서 그냥 한마디만 짧게 하고 넘어가고, 한국 증시는 그저 어제 이미 뭐 약한 모습을 보여놨으니까 오늘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면 저렇게 줄줄줄 하락하고 있죠.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자리에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제 무거운 지지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이까지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지할 의지가 없어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간 중요한 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무거운 지지선 부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석적인 매매 측면에서는 지지선 부근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지선 부근에 오면 매수를 해보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그죠?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지금 상황에서 야 빠진다 하면서 좋다고 여기서 계속 어떤 추격 이런 거보다는요.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어제 차라리 이럴 땐 좀 추격 하락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 말고, 하락 포지션을 하고 싶으면 좀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 기다렸다에 한 숟가락씩 얹고 하는 게 좋다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반등도 올라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 좀 그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은 뭐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오늘 분위기가 심각해요. 싸늘합니다. 분위기가.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게 모습이 이래버리면 이게 뭐 코스피가 이게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6만 5천 원짜리가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의미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근데 뭐 이미 6만 6천 원 붕괴시키면 안 됐었어요. 근데 6만 6천 원 붕괴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이까지 내려온 건데, 사실 별 의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확인은 해야 되겠죠. 이런 거 보고 나서 야 삼성전자 죽는다 이러면서 막 저기다 내 공매도를 치고 막 선물 매도를 따라 들어가고,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가상으로 지금 어제 오늘은 기술적으로 뭘 하는 날이냐, 6만 5천 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날인 거예요. 여차하면 아래 꼬리 달고 빡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날이에요. 이런 싸움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아무튼 오늘은 뭐냐, 6만 5천 원 지지력 싸움 하고 있으니까, 지지력 싸움 니네들끼리 충분히 하라라고 시간 주고 싸움 결과 나오면은 이제 그 뒤에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분명히 여기서 지금 6만 5천 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다? 여기서 이번에 6만 5천 원 깨지면은 뭐 하락엔자로 죽을 수 있겠구나. 야, 하락엔자면은 목표치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락엔자 도대체 목표치가 여기 빠진 만큼 그대로 다 빠져야 될 텐데 저 밑으로 가겠죠. 저 밑으로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가 약하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뭐 코스피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확인해야 된다고요. 확인. 340짜리 저런 자리 결과적으로 340이 붕괴돼야 코스피도 아래로 와장창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들 해보셔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요. 뭐 그냥 지레 짐작으로 그럴 거야 그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200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 1200 붕괴시켜야 이제 코스닥도 아래쪽으로 좀 이제 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직 다 깬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 중요한 자리 지금 오늘 첫 번째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물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만 일단 테스트 진행 중인 거고, 코스피 지지선 붕괴 안 시켰고, 코스닥 지지선 붕괴 안 시켰고, 다만 이제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지선은 아직 안 깼다고요. 그 미국 증시도 생각해 보시면 지지선 깼냐고요? 안 깼죠. 그러니까 지지선 깨는 거 확인해야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낌과 감만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확인하고 좀 비싸게 들어가더라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어느덧 이 좀 변동성을 좀 줄이는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5월 30일 날 급락하면서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와리가리 하더니 결과적으로 다시 변동성을 좀 죽이면서 차분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하여튼 지금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금요일 밤인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좀 안 좋은 분위기들이 좀, 우려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막 인플레 우려를 선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애매하고, 아무튼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